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고요. 후보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네,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 소개합니다. 먼저 김광수 후보입니다. 네, 광수생각 김광수입니다. 네, 이성문 후보입니다.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과정을 넘어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과정들을 넘는 과정에는 수많은 개인이 굴곡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코로나를 함께 넘었던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의 걸음걸음 과정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 이성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광수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수생각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이제 제주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8년,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제주 교육이 얼마나 미래로 나아갔을까요? 과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정책이나 행정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김광수는 그동안 준비한 저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저 광수생각 김광수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진행 방식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세 차례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되는데요. 두 번의 교육 현안 토론과 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자의 1회 발언은 되도록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되도록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일방적인 발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광수 후보부터 첫 번째 교육 현안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6분입니다. 6분간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비 교육에 관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확장은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안이 우리 도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의 확장은 대학 입시의 기회를 정시를 빼더라도 수시에 최소한 80% 정도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우리 노력에 의해서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후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의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도권 15개 대학에 11,000명이 있고요. 거점 대학에 약 6,500명이 있고요.
제주대학에 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도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 약 800명이 됩니다. 교과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에도 역시 거부합니다. 제주대학의 입학생이 2,000명 정도라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서 20%, 약 400명이 기회가 표선고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정시를 빼더라도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서부중학교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후보는 언제 개교하고 싶습니까? 가능하면 24년에 개교하고 싶지만 좀 더 1, 2년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진한 것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고 이제 힘쓰겠습니다. 이제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2020년 개교를 하겠다라는 게 1차 목표였죠. 그다음 2024년 개교가 또 물 건너갔습니다. 이미 2번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 마지막 이번에 지금 시작을 해도 제가 계산한 공정으로는 거의 4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6년 개교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2026년보다 빨리 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학교 용지가 없는 곳을 처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학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들을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추진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추진위원들과 함께 20년도에 중앙투자심사가 장소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노력하지 못한 것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회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서부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지요. 다른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제주도 내 아이들의 컴퓨터 보급률, 우리 이 후보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40% 이상은 됩니다. 40% 이상입니까? 예. 46%인가 그렇게 돼서 그 소수점 이하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국 거꾸로 2번째예요. 그래서 그 평균은 큰 의미가 없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겁니다. 수업할 때 지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대면 교육에서 문제죠. 대면 교육이야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 되니까. 그 집에서 물론 다른 패드도 있고 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컴퓨터로 비대면 교육이 접근하는 것이 저는 참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적이라고 봐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좀 제대로 지난 8년 동안 보급을 해줬더라면 가정 형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8년 동안 노력을 했으면 지금쯤은 최소한도 80% 이상의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도내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어떤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비대면을 대비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비대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예. 발언 시간이 다 됐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성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 이번에도 역시 6분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그 서부 지역의 여중고 문제, 서부 중학교 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 김광수 후보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재주권에 여중 그리고 여고가 존재했더라면 있었다면 이 문제가 화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재주권에 아시다시피 꽤 규모가 큰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가 있고 꽤 규모가 큰 남학생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여중과 여고는 신재주권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중학교 부분은 외도 지역에 중학교가 없음으로써 신재주권으로 왔습니다. 따라서 신재주권의 여중의 문제는 서부 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재주권에 꼭 여고가 있어야 되느냐? 가능하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재주권과 가깝게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여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즉 서부 중학교와 동지역의 아라 가까이, 신재주 가까이, 지금 중앙중학교가 아라와 연동 지역 그리고 좀 멀리까지 학생들이 수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고등학교가 있으면 신재주 여중고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또 다음 4년 후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가 나올 때 정말 김광수의 교육에 관한 열정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환영된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4년 전에 정말 당시에 누굽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 현재 어떻게 후보죠. 지금 고교 대통령 학점제가 후보. 잠깐만요.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원래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마 시범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좀 현장하고 좀 많이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성된 과정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 내 모든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고교 학점제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나중에 25년부터 시작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핵심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가능하면 그러한 과목을 설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저하고는 접근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이 사실은 공부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제를 제가 찬성을 했던 겁니다. 최소한도로 과학 쪽에서 한두 과목, 사회 쪽에서 한두 과목, 그리고 선택 쪽에서 잠깐만요. 예, 되겠습니다. 얘기를 좀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 30분 가까이 드렸는데요. 지금 뭔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의 목표는 이제까지 교사 혹은 교육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 교육부 중앙 중심이었다면 철저 교실이 아이 중심으로 가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목을 설정할 때 수능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22년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면은 학교를 넘어서서 과목을 설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이야기를 못한 게 있으면. 핵심은 말씀을 못 드리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교 학점제의 궁극적 목적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있는 겁니다.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지금 있습니다. 학습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설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설강은 자기 진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 더 많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전체적으로 진로 과정들을 연결을 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교육 현안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도 추첨된 순서에 따라 이성문 후보께서 먼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6분이고요. 예, 시작해 주시죠. 교육감은 제주도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김광수 후보께서는 교육이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지금 제 시간이니까는요. 예,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나중에 결론을 6분 주도권 토론이 후보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예, 교육이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이 지역 균형 발전에 교육이 할 일이 무엇이냐? 교육 역시 격차를 없애야 되지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연합고사가 있었을 당시에 제주시 동제기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제주도 전역으로 제주시 동제구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먼 곳까지 단계별로 갔던 이 흐름 속에서 동제기 경쟁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 성장을 해서 선택한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 방향성 속에서 동제기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지역의 학교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선택하는 학교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월의 미술과, 함덕의 음악과, 그리고 표선면의 아이비 학교입니다. 지금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표선의 아이비를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데 저는 애초에 얘기했습니다. 아이비에 대한 저 개인적인 반대 의사는 없었다고. 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 후 시작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고요. 애월의 미술, 함덕의 음악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두 학과를 모아서 잠깐만요. 예술고로 지금 나가야 제가 된다 하는 주장을 예. 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교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고등학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그 방식이 예술고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학교들이 성장해서 선택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면 지역에 작년, 재작년에 몇 명이 출생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애기 울음소리 안 들린 면이 1년 내내 지금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감이 나오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 균형의 교육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수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교육감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그룹들은 간섭 없이 지원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 지역의 학생 수의 추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적어도 면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특히 출산이 되는지 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의 그대로라면 학교에 존폐 문제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50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0명대에서 40명, 50명대 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제에 대해서 교육의 방향을 잘 잡고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부모 세대들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성문이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교육 때문에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방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면 지역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이비 학교를 만들었고 지금 표선면 지역에서는 인구가 표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감은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선을분교 같은 경우도 환경생태학교로서 성장을 해서 본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에서 생태환경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태환경 교육은 교과 교육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저는 이러한 모형들을 선을 분교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건강 생태학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동백동산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생태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결과 선을분교가 본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란 직책에서 저는 미래의 방향을 잡고 하나씩 책임 있게 실천해 왔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예, 다음 같은 방식으로요. 김광수 후보 순서입니다. 6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동의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 계속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애월고의 미술과 함덕교의 음악과는 과 차원이 아니고 학교 차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한 학교는 지금 포기를 질문 해야 안 된다는 했습니다. 거죠? 사회자님, 이 자꾸 껴들어서 예, 주도권 그렇잖아요.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학과 단위를 고등학교 단위로, 즉 예고, 예술고등학교로 승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갑니까? 또 누가 주도권인데 지금 자꾸 껴들어서 이 뭐 일단 얘기를 발언 못 시간은 얘기를 예, 존중해 주시고요, 서로. 예. 좀 점잖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저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예술고를 뭐 이전, 전환 또는 뭐 필요하면 건립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해서 일반과 학생들은 일반고로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예술고 아이들은 예술고로서의 자존감을 살려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말씀드리면서 표선고에 아이비를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성산고에 해사고가 무산된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지금 성산고에 해사고가 왜 무산됐습니까? 지역 주민과 동민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 100대 과제에도 올려봤고요.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은 동문들과 함께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도 방향성에 대해서 동문들이 요구하면 함께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런 학교의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강조하시면서 그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제주도의 오랜 화제가 교육의 화제가 읍면에 있는 학교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학교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여건의 차이라든지 인적 차이라든지 등등을 어떻게 차이 안 나게 행정을 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출마를 하거나 되신 분들이 항상 노력하는 게 지역학교, 즉 읍면학교 살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주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표선 중학교 학생이 나는 표선고 아이비 교육 과정을 하는 표선고에 진학하기 싫어요 했을 때 우리 이 후보님 어떡할 거예요? 선택의 기회는 그 주변 학교에도 있습니다. 늘 표선에서도 됐습니다. 표선에서 결국은 일반고로 가려면 적어도 저한테 30초의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후보님이 자꾸 저에게 끼어든다 주신 그러시는데. 시간만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나중에 시간 재보십시오. 제가 아주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표선에서 아이비 즉 표선고로 진학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제주시로 오거나 서귀포로 가거나 이런 게 또 교육에 대한 어떤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갑자기 이렇게 초중고 그것도 선거를 얼마 앞둔 시기라든지 이런 때 갑자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초등학교 뭐 최소한도 3년, 중학교 뭐 필요하면 한 2년 해서 최소한도 5년 정도의 초중에서 아이비 연습을 한 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뭐 진학을 시키면 그 적응도 쉽고 그 사이에 대학 진학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후보님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IBDP 교사가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IBDP 준비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1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좋고 자랑스러운 거라면은 좀 더 우리가 살필 때를 살폈어야죠. 그러면 충분히 살피고 진행하고 모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즉 표선고 DP를 마쳤을 때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서 학생부 전형이라는 좁은 문 하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교육청이 최소한도 제주대학과 뭐 제주도에 있는 뭐 한라대학, 관광대학 등과 어떤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뭐 노력을 해서 어떤 대답을 듣든지 아니면 DP도 뭐 점수로 환산해 주겠다든지 어차피 우리말로 번역된 IB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과정은 있었다 치더라도 과정은 있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선고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번 주도권 토론은요,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 후보 주도권 시간 이번에는 7분입니다. 예, 추첨된 순서에 따라 김광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이 후보님 예. 보니까 공약 이행률 99.4%, 제주도 공약 실천위원회입니까?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이거를 아주 엄청 자랑하고 계십니다.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선이 되면 공약 인수 혹은 공약 실천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 공약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잠깐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금방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성산고, 해사고 전환 무산됐죠. 그리고 외도중학교 개교 못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두 건만 해도 99.4%가 의심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99.4%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들은 늘 확보되어 있었고요. 집행이 시간들이 걸리는 겁니다. 그 해사고 부분은 일기 때
이야기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비 학교의 전환을 대안으로 동문들에게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실천 과정들을 체크를 해서 그 종합이 나온 예,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거기서 아주 최근에 예. 2022년 지난 4월입니다. 그때 발표를 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큰 흐름은 봤습니다. 예. 거기에 공약 이행 완료, 예. 예. 목표 달성, 예. 예. 주민 뭡니까? 예. 주민 소통, 예, 소통. 이 공약 세 과정, 분야로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5단계 평가를 했죠. SA, 그다음 A, B, C, D 5단계. 근데 제주도 교육청하고 전남입니까 전북입니까? 한 교육청만 SA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매니페스토의 평가의 핵심 중에는 예산 집행 완료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설계 같은 경우가 몇 차례 변경되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예산 총액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된 됐습니다. 것입니다. 예.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99.4%면 이게 거의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0.6%만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뭐 서울시를 비롯한 SA급을 받은 이런 교육청들이 줄비한데 제주도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 99.4%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원 서비스 분야 그 평가에서 뭡니까? 마등급 기억하시죠? 예.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 어느 한 항목에서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를 닫아버린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참 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선생님들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질문하고 뭐 공개돼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난인데 이걸 닫아서 아마 저도 이게 틀림없이 지금 평가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그 동의하시죠? 그 게시판에 90% 이상이 광고입니다. 90% 이상이 그거는 광고여서 예,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묻고 답하게 또- 답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부족하다면- 문제고요. 예, 부족하다면 더 채우겠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고요. 더 열겠습니다. 예. 뭐 그거를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책임질 수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책임은 집니다. 대입을 또 한참 자랑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했죠. 제가 제주시내 모 여고의 홈페이지에서 네. 공개된 자료입니다. 네. 지난해 금년 비교를 했더니 서울의 10개 대학 45명 지난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볼 때는 해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제주도 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보고 나아졌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아졌다. 전체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데이터를 제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예. 표선에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 진학 상황?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뭐 올해도 좋고 지난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괜찮았고 올해도 좋았습니다. 예. 거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참 선생님들 수고가 대단하신데 서울 지역에 뭐 수십 명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주대학도 그렇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DP를 완료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이 정도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진학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진학한다는 얘기를 지금 물은 게 아니고 아니요. 그 결과를 봐야죠. 왜 그러냐면 어떤 전형으로 진학을 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하죠. 예. 대학 진학은 예. 정시도 있고 예. 내신도 있고 수시도 있고 종생부도 있고 등등. 그거 학종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걸 학종으로 질문을 대부분 하십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후보님 예. 자꾸 그 핵심을 피해 예, 가시는데 핵심을 피해 만약에 아이비 이전보다 아이들이 대학에 덜 진학한다면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시느냐 하는 잘 질문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했던 겁니다. 예. 뭐 이제 이 후보 시간에 아마 다시 또 궁금한 점 묻겠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역시 이성문 후보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그 출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무엇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까? 그런 표현을 만약 썼다면은 그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옆에 둔 당시 교육감 취임하면서 내부형 교장 공무 4명이 다 맞죠? 예, 전교조, 지금, 조합, 본인이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기울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정 단체 전교조가 내부형 공무제 교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시죠?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드린 그것 적이 때문에 없고 기울어져 있다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기울어졌다는 말을 그러면 합니까? 또 뭐가 기울어졌다고 예를 들면 하는 그렇다는 거지요. 가령 지금- 예를 들어서 예, 되었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 교사 수에 비해서 출신으로 보면 과거 같으면 전교조 출신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로가 안 되니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승진 규정이 달랐겠죠. 아니죠. 전문직도 뽑을 때라든지 전체적으로 갔겠죠. 저는 예, 제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교조 출신은 내부형 공무제 교장도 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직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광수 생각인 거죠, 지금. 지금 유도 진물 내지는 혼자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내부형 공무제 되었습니다. 내부형에 예, 잠깐만요. 어떤 특정 단체 아니, 안 된다는 잠깐만요.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까 그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전교조 출신의 내부형 공무제가 들어가 있다. 공무교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정의롭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면 말씀하십시오. 아니다라고 이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부형과 초빙형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예, 내부형이든 초빙형이든 공무교장이시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공무교장이시지 하십니까? 종류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예. 교감 경력과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예. 교감 경력이 없고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 도민들에게 드립니다. 예, 지금 본인도 공무교장 출신이고 특정한 단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이게 없습니다. 배제 논리가 이제까지 작용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육의 모든 현장들을 아이 중심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죠. 5월 12일 날 혹시 후보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지금 토론 중이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 5월 10일 날 제주 교육사의 치욕적인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불과 지금 열흘도 안 된 일인데요. 그 질문을 아마 제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제 만드는 질문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 기자회견 그 5월 12일이었습니까? 예, 5월 10일입니다. 예. 예. 5월 10일이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 교육사의 치욕적인 날이다. 치욕적인 날이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아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말에 제가 문제가 있는 분명히 것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요. 지금 자기 말 그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광수 후보께서 보는 제주 교육사는 무엇이고 왜 치욕적인 나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 얘기는 딱 끊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걸 잘 알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도민들을 바라보고서 기자회견을 했고 본인이 생각, 이야기하시는 광수 생각을 기자회견문에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김광수 후보께서 보는 제주교육사는 무엇이고 예. 왜 치욕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쓰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하,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고창근 후보님과 당시에 저와의 단일화가 아마 마음에 안 드신 모양입니다. 예, 충분히 질문의 내용을 이제야 그 이해했습니다. 단일화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라 마음에 안 드시겠죠.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을 했던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공개적으로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랬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도민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이 후보께서 예. 제가 쓴 그 용어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뭐 제가 뭐 사과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도민들이 알아야죠. 왜 그때는 그런 표현을 썼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속 시원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본인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게 좀 얘기할 기회를 예,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시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창근 후보님과 저가 단일화를 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기자회견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는데 만약 그 용어가 잘못 선택됐다면 저는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지금 광수생과 김광수 후보께서는 본인이 편날 때는 그런 말을 쓰고 또 본인이 편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과거가 만나서 더 먼 과거로 갔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도민들께는 진솔한 사과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과정도 교육적이어야 됩니다. 18세 학생들이 투표하고 교육감을 뽑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어느새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올해 그리고 앞으로 4년은 대한민국 근대교육 도입 100년사의 가장 큰 변화가 있는 4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꿈을 향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를 교육청,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은 미래교육이 첫걸음입니다. 이 첫걸음을 과거가 만나서 더 먼 과거로의 방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미래로 걸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웃자 제주교육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 성큼성큼 도민들과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수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상대 후보는 저와 고창근 후보의 단일화가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봅니다. 과거가 자꾸 만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개혁과 미래를 말씀하시는 지난 8년의 제주교육 마음에 드십니까? 예, 과연 아이들 마지막 한 명까지 책임을 지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한 아이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 김광수를 믿고 김광수를 교육감에 당선시켜 주신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말로, 이쁜 말로 교육을 포장하지 않고 열심히 구석구석 살피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생각 김광수 믿어주십시오. 오늘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교육 비전을 고려해서 오는 6월 1일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언론사사 초청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